안녕하십니까, 제이킨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갤럭시 S10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초기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약 4천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잘 나가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S10에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위 애플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삼성의 뒤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화웨이의 P30 시리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손자병법의 말처럼 화웨이가 이번에 내놓은 P30 프로와 삼성의 갤럭시 S10 플러스와의 스펙 비교를 통해 중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의 대처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기술입니다. 이번에 삼성은 갤럭시 S10의 퀄컴사에서 개발한 초음파 지문인식 기술을 채택했는데요. 손에 물이 묻거나 약간 지저분한 상태에서도 지문을 인식하는 등 기존의 광학식 기술보다 낫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은 초음파가 아니라 광학식인데 사용성에서 보면 오히려 갤럭시 S10보다 더 빠르고 인식률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10 지문 인식의 단점은 가끔 인식률이 떨어져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단점이긴 하지만 대신 보안성에 있어서는 훨씬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같은 것으로 지문을 본떠 실험을 하면 화웨이에서 채택한 광학식은 보안이 뚫리지만 갤럭시 S10은 보안이 뚫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삼성의 지문 인식 센서가 좀 더 나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 기술이 삼성 것이 아니라 퀄컴의 기술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만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충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 S10의 뒷면에 무선 충전 기능을 가진 기기를 올려놓으면 폰이나 이어폰 등을 무선으로 충전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화웨이도 채택하고 있고 특별히 뛰어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폰과의 차별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번에 화웨이는 이전 모델인 P20 프로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해왔던 BOE로부터 디스플레이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인 삼성으로부터 디스플레이를 납품받았는데요. 한국의 기술자들과 회사에서 빼내간 기술로 만들어진 BOE는 작년에만 해도 LG를 누를 만큼 휴대폰용 디스플레이 매출이 늘었는데요. 화웨이 폰에 장착된 디스플레이에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쓰게 됩니다. 이번에 화웨이 폰에 쓰인 디스플레이 스펙을 잘 살펴보면요, 오히려 예전 제품에 쓰인 스펙보다 조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P20 프로에 쓰인 디스플레이에는 500ppi가 넘는 디스플레이를 썼지만 이번에 쓰인 삼성 디스플레이는 400ppi가 채 안 됩니다. 삼성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주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 나온 갤럭시 S10의 디스플레이와는 확연히 스펙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화웨이가 2340에 1080 풀 HD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반면에 이번 갤럭시 S10의 디스플레이는 3040x1440의 쿼드 HD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갤럭시 S10의 디스플레이가 더 좋은 것이죠. 과거 P20 프로에서는 해상도를 명시했지만 이번 최신 폰인 P30 프로에서는 해상도를 명시하지 않은 걸 보면 화웨이가 자존심이 꽤나 상했나 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부분에서는 삼성의 압승입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이제 핸드폰의 필수 품목이 되었고 기술 발전의 척도로 쓸 만큼 각 제조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S10에서는 3개의 카메라를 달고 강력한 스테빌라이저 기능과 저조도에서 향상된 카메라 기능을 넣었는데요. 이번엔 화웨이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적용과 완성도 면에서 분명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은 남아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을 보면요, 화웨이는 독일의 라이카사와 협업한 4개의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슈퍼 줌 렌즈, 무려 40메가픽셀을 가진 슈퍼 센싱 카메라, 20메가픽셀을 가진 울트라 와이드 앵글 렌즈, 토프 카메라를 갖췄습니다. 새로운 망원 렌즈는 스코프를 통해 렌즈를 가로로 배치한 형태로 무려 10배 줌까지는 거의 화질의 저하 없이 가능하며 최대 50배 디지털 줌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저조도에서 iOS 값을 409,600까지 확장하여 놀라운 저조도 사진 품질을 보여줍니다. 2.5cm까지 접사 모드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셀피 전면 카메라는 32메가픽셀의 카메라를 탑재하였습니다. 참고로 갤럭시는 후면 12메가와 16메가의 카메라를 탑재하였고요. 광학 2배 줌과 최대 10배 디지털 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웨이 P30 프로는 절대적으로 모든 걸 카메라에 걸었다고 할 만큼 카메라 기능과 성능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있어서는 준 기능과 더불어 저조도 부분에서 갤럭시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현재로서는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완성도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며 동영상 부분에서는 갤럭시 S10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한간에 소문난 삼성에서 이미 화웨이의 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갤럭시 S10에 적용되지 못했으니 아쉬울 뿐입니다. 다음 차기작인 갤럭시 노트 10에서는 삼성의 카메라 줌 기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기타 및 마무리입니다. 화웨이의 P30 프로는 분명 완성도 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그저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멸시하며 거만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들에게 옆구리를 강타당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미에서 휴대폰 점유율은 애플이 50%, 삼성이 22% 정도로 두 회사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점유율에서는 삼성이 1위, 화웨이가 2위, 애플이 3위이며 4위, 5위는 샤오미와 오포 등 5위권 안에 중국 업체 3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만약 북미에서 화웨이가 트럼프의 눈밖에 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면 전 세계 핸드폰 점유율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시하고 까내리기보다는 무엇이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면에서 우위에 서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만을 비롯해 중국, 일본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상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업의 마음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이 결코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화웨이의 P30 프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며 카메라 성능은 갤럭시 S10보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브랜드력과 기술력에서 삼성에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삼성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매력적인 폰을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분야는 물론 소프트웨어 파워를 키우고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올려 일본의 기초기술에 대항하여 자체 반도체 장비 기술이나 카메라 렌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상생의 기업 정신을 가지고 간다면 언젠가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사랑받는 기업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이킨이었습니다.